문명 발달사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자,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복희 씨가 자, 팔괘를 그어서 여러 가지 그 뜻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인류를 위해서 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리켰죠.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자, 결승, 다시 말해서 노끈을 엮어서 그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렵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그 어려움, 자, 이른바 그 생명을 담보한 상태에 가지서 그 짐승을 잡는 것에서 자, 인류를 위협으로부터 바로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그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도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게 만들었고, 자, 이것이 복희 씨의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신농 씨가 그 다음에 농기구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자, 보습이나 그 다음에 호미, 그 다음에 쟁기 이런 것 등등을 만들어서 자, 이름하여서 농업 생산량의 그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 농산물이 생겨서 그 다음에 시장을 열어가지고 각각의 그죠, 만들었던 이른바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 산림 쪽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기구 만드는 사람들이, 왜냐면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시기부터. 그래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서로 간에 물물 교환하는 바로 시장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제 저 서합계에서 그러한 단초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제 요순 시기 때, 그죠? 황제 요순 시기 때, 자, 이와 같이 이제 잉여 농산물이 많고 물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그 재화가 풍부해지면서, 그 다음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법도가 없어지면은 자, 강한 자가 약한 자 것을 아마 이렇게 해서 갈취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황제 요순 시기 때 이른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름하여서 수의상이 치천하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오복제도를 두어서 천하를 다스린 얘기가 나왔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천하를 다스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너고 건너는데, 그죠? 대체로 뭐 바다 건널 일은 드물었을 것이고, 어쨌든 큰 물을 건너는데 그전엔 주로 떼배만을 이용을 했었죠. 떼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류가 그 생존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배일 겁니다. 왜냐? 자, 물에 들어가면은 나무는 둥둥 뜨죠. 그래서 나뭇가지 몇 개를 엮으면은 자연스럽게 자, 이 물에 가로막힌 곳이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지금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래서 그 잉여 생산물들을 저 멀리, 그냥 이른바 저 강 건너 저 마을까지 옮겨가지고 가서 서로가 물물 교환을, 왜냐면 강 건너에는 또 다른 특산물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려면은 이 생산물들이 또 물에 젖어서는 안 되죠. 몇 차례 물에 적는 이 과정을 겪다가, 아, 이 떼배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오늘날 배의 원조가 되는 뭐예요? 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무를 따게 가지고 가운데 통을 파기 때문에 그 물이 넘쳐서 그러니까 간혹 뭐 이제 그 풍랑이 치면 당연히 물은 넘쳐서 오겠지만은 떼배처럼 늘상 물에 젖는 일들은 없죠. 그래서 이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노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주 획기적으로 이쪽과 물에 의해서 가로막힌 곳을 건너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주죽질이라고 해서 자, 풍소 한계를 통해서 이쪽 저쪽 통하지 않는 것을 자, 여러 가지 물산을 가지고 자유롭게 건널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볼 때 주라고 강조한 거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원래 방주가 되는데, 방은 인류가 당연히 오랜 세월부터 당연히 있었던 떼배고, 그래서 주를 발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을 건너는 배의 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라고 하였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저쪽 그 강으로 마루막힌 상태에서 자, 이런저런 생산물들이 오고 가면서 좀 더 많은 생산물이 생겨나고 좀 더 옮겨놔야 될, 그저 옮길 것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순수하게 사람이 이고 지고 하는 것만 갖고는 자, 이 많은 생산량을 운송하는데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 우마를 길들이게 되는 거죠. 소와 말을 길들여 가지고, 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
1081쪽 하던 내용일 겁니다. 1081쪽에 보면은 보구 승마하여 인중치원하여 이이천하니 개취저 수하고 그랬죠. 소를 복이다 그러면 잘 길들였다 라는 뜻이겠고, 말을 타서 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말을 길들여서 운송수단으로 삼았다 라는 겁니다. 소나 말이나 둘 다가 다 자 멀리 가는데 필요하겠지만은 특히도 소도, 자 소나 말이나, 근데 소는 특히도 만약 그 밑에 보면 인중치원 그랬죠. 뭐 무거운 것을 이끌고 먼 곳에 이르러서니까, 자 빨리 사람이 옮겨가고 간단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빠른 말을 이용해서 자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자 소라고 하는 것은 뒤에다가 가마 수레를 메어 가지고 물건을 많이 실 수가 있죠. 소는 힘을 잘 씁니다. 그래서 힘을 잘 쓰기 때문에 소는 바로 뭐냐, 인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구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이동수단으로 해서 소를 길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데는 바로 이제 말을 길들였더라라는 겁니다. 둘 다가 다 멀리 가긴 하지만 이렇더라. 그래서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했으니 개취저 수라, 그래서 택내 숙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택내 숙회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예께까지 했나요? 그 다음에 중문격탁하여 이대 포객하니 개취저 예하고, 그래서 중문이다 그러면은 그 문을 거듭거듭 달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격탁의 탁이다 그러면은 목탁이 되겠죠. 목탁을 두들겨서 이로써 포객, 그죠? 포악한 손님, 다시 말해서 도둑놈이 되겠죠. 도둑놈을 기다렸으니, 기다렸다, 도둑놈을 대했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막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야경꾼이 있으니까 붙잡히면 벌 받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죠. 잡는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그 행동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함부로 다니지 않도록. 자, 도둑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전에는 도둑놈이 거의 굳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지금 앞에서 보구 승마하는 이 과정까지 많은 생산물들이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탐나는 물건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탐나는 물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속에서 바로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른바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자 아무래도 그 도둑질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둑놈들을 막는데, 이제 국가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 생기느냐, 국가가 정치 잘못해서 생긴 거죠. 이런 말에서 빈부의 그 부의 문제가 적절히 재분배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들을 잡는다라기보다도 자 이렇게 되면 잡혀 들어가고 벌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것이 중문격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지 예께다라고 한 예라고 하는 것은 자 예방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그 주자의 해석과 그 다음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 주자 보면은 주자왈 중문격탁하여 이대 포객은 그죠? 이대 포객이라고 하는 것은 시 예비지의라 그랬죠. 다만 바로 그 이로써 예비한다, 예방하여서 대비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뜻이고 각수 대용 호체하니, 그래서 도리어 모름지기 기다려서 그죠? 기다려서 쓰는 것이니 호체에 축한 위문하고 그랬네요. 자 내지 예께라 그러면은 내지 예께면 호체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밑에 있는 세 개를 내호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서로 간에 상대한 내호께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첫 번째 그 맨 위에 있는 상효하고 초효는 빼놓고 그죠? 밑으로 세 개를 해서 내호께, 그 다음에 위에 세 개를 해서 자 외호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내호께의 간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통과해서 그죠? 바로 들어가는 바로 문이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쓰인 뜻이고 그래서 호체의 추 간이 문이 문궐이라 그랬죠. 문궐 그죠? 문궐이라라고 문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위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상괴에 뇌괴라고 하는 것은 뇌진호 외지의라. 그러니까 안쪽으로 해서 자 문으로 이렇게 물을 매달아서 이 안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자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죠? 뇌진 떨칠 진짜가 되는 거니까 우레라고 하는 땅땅 쳐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뇌의 진호 외지의니 의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데 주자가 여기다 뭐라고 표현하면 연목위시하고 현목위호는 자 나무를 구부려서 화살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화살을 만들고 현목 나무를 구부려서 그 다음에 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082쪽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10번째 발음하니 현목위호하고 연목위시하여 호시지 리로 이위천하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구부려서 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서 그 다음에 화살을 만들어서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위엄있게 하였다. 천하에 위엄을 보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병기입니다. 병기라고 하는데 이 병기는 칼이나 창하고는 다르죠. 칼이나 창은 가까운 사람하고 상대할 때 쓰는 것이 되고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 곳까지 그죠? 먼 곳까지 이르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협 주는 한 수단이 되겠죠.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화택 규께에서 쓴 건데 다시 넘어가서 주자의 그 두 번째 줄 그래서 연목위시하고 현목위호는 지시 규괴라 그래서 다만 화택규괴의 어그러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택규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연목괴가 되고 자 위에가 불괴가 되니까 성질로 표현하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앞에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로 간에 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속으로 보면은 또 외혹교에 북방수가 있습니다. 북방수가 있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태극도로 표현할 때 자 남방이화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가 되고 물교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삐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규라고 하는 것 천간으로 표현하자면은 뭐가 되나 임계가 되는 거죠. 임계 해가지고 서로 지금 어긋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두 눈이 서로 흘게 어긋났다 그래서 괴리 되었다 이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규계에 바로 이 괴리 되는 상을 보고서 이겁니다. 그 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 상이 있느니라 그리고 규의 괴리됨이라 그러므로 위천하지 상이라 그러니까 이 괴리돼서 서로 간에 그저 화합을 해야 되는데 등지고 하게 되면은 자 등져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바로 천하의 위엄을 둔 상이라 또한 둔 상인데 역필대 천착이니 그런데 또한 꼭 이것은 꼭 대천착 한 구멍만을 그저 뚫어서 가는 것을 기다린 것이니 이거는 부회하여 견강부회가 되는 거죠. 일부러 그걸 천착하여서 그러니까 천착하여서 부회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한 곳만 깊이 뚫어가지고 경광부회해서 취괴니 그저 괴에 나간 꼴이니 추출제기지의라 이것이 바로 대체로 보면은 그래서 경광부에서 괴에 나가서 그 속에서 그릇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그릇을 만드는 그 뜻을 내온 것이니 수부지라 그죠? 그러나 달리 그런 알바가 없기 때문에 괴 중에 단유차리이라 다만 그냥 이러한 이치가 있을 뿐이라 그러므로 공자께서 각이 객취 저 목괴지 언지하니 그래서 공자가
다만 뭐라고 했느냐, 각각의 괴에 대해서 대개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의심하건대 이런 대체로 이런 데에서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취 저 그다음에 아무개 괴 그죠, 목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역왈 기대이운 그죠, 대이운이라 그 또한 그 대의만을 말했을 뿐이니라. 이를테면 한서에도 이른바 획일각수 그죠, 이른바 저 한 뿔 하나가 달린 짐승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잡았으니 개린이라 하니 그죠, 개린운이라 하니 이렇게 되죠. 대개가 기린인 듯 하다라고 하였으니 개의사해라, 대개가 자 의심하는 말이라 표현했는데요. 앞에서 지금 지금 중문격탁이라라고 하는 것과 뒤에 나오는 그 화택규계에 대해서 나란히 놓고 굳이 요 내용에 대해서만 굳이 나란히 놓고 왜 봤을까 내용인데, 중문격탁이라라고 하는 것, 중문격탁 2대 포객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치가 되는 거죠. 내치가 되고 바로 치안질서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치안질서의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현목위 호하고 연목위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외치가 되는 거죠. 외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거는 바로 국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치 바로 치안질서 유지에 중요한 것이 되고, 이거는 바로 국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치가 우선이고, 우리 홍범에서도 보면은 항상 내치가 우선이죠. 바로 1월식, 2월과 3월 뭐예요? 3월 사 제사, 그 다음에 4월 사도 상공 사공, 그 다음에 5월 사도가 되고 6월 사구 그죠, 내치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8월 사에 해당되는 것이 맨 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예비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괴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거기 계속 있습니다. 그 한상주시 왈 보면은 상고에는 그죠, 상고에는 옛날에는 그 외호 불패하고 그죠, 바깥문은 닫아두지 않고 다만 뭐였냐, 풍기이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뭐냐, 풍기 바람 기운만을 막았을 뿐이니라. 그런데 지시하여 이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고승마에서 이중추연하면서 이른바 이제 물산의 교류가 활발해진 시점에 이르러서는 시유 포객지 방이라, 비로소 바로 포객 도둑놈들을 방비함이 있었느니라, 방비함을 두었느니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양씨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천도 기통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른바 물과 그 다음에 저 도로가 이미 통하였으니, 앞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줍질이라 그랬죠. 바로 배와 뗏목의 이름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마를 길들여서 인중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미 통하였으니 즉 포객치의라, 그래서 포객들이 도둑놈들이 이르렀고, 우불가 불어지지 술리라, 그러므로 또한 가히 막지 아니할 수 없는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을 수가 없었느니라. 그죠? 이걸 두지 아니해서는 안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취저예하여, 그래서 저 옛괴에서 취하여서 바로 중문이 어지하고 그죠? 그래서 문을 거듭거듭 달아서 막고, 그 다음에 격탁이 경지하니, 그래서 그 목탁을 두드려서 바로 경계하였으니 즉 포객 무자이치라, 그래서 바로 도둑놈으로 하여금 도둑놈이 자연스럽게 이르게 함이 없었느니라, 이르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 괴상 뇌지 옛괴를 보면은 괴상에서 우레괴가 위에 있으니까 이음체 전하니 이렇게 돼 있죠. 두음이 요렇게 저 위에 있으니 이렇게 됩니다. 두음이 저 앞에 있으니 잠깐만.
둠이 앞에 있으니 그래서 거듭거듭이라고 하는 중문의 상이고, 그 다음에 일양이 제하하니 뇌께가 되니까 한 양이 아래에 있으니 바로 이제 양으로서 딱딱 치는 거니까 바로 격탁지 상야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직괴, 그러니까 곤괴의 삼음은 안어 내 열예지상이라. 안에서 기뻐하는 열예가 되는 거죠.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편안히 하는 상이니라. 이렇게 본 것도 이제 뭐 볼만하고요. 그러니까 주자 같은 경우는 내호괴를 가지고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땅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안정하여 길하다라는 뜻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위에를 중문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딱딱 쳐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 경계하는 뜻이 되고, 그래서 안이 편안하다 해서 아예 외괴와 내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도 한번 볼만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방비도, 그러니까 방범 사회가 되는 거죠. 이제 방범 사회가 되었었고, 우리 그 격탁하는 게 언제까지 있었죠? 한 60년, 70년대까지 있었나요? 70년대 초? 야경꾼 돌고 하는 거 몰랐나요? 60년대? 7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저기 어디냐면 북아현동 쪽에서 다녔으니까 거기에 이제 한옥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밤중에 딱딱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70년대 막 초반까지 중반까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단목 위오하고 제가 이거 초기에 하도 공이졌자. 그 앞에 하나를 안 읽어서 그 속수 사마시왈 하는 거 있죠. 아까 맨 마지막 속수 사마시왈 내지 옛게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태타의 뜻이라 이렇게 나오죠. 게으른 뜻이라라고 표현했고, 옛게가 예자가 미리 예자도 되고 기쁠 예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괴상에서 다 보는데요. 나여자에다가 상자가 되는 거죠. 나의 상이라라는 뜻이 있으니까 보면은 직괴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뇌괴 같은 경우는 아들이 됩니다.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자를 낳아서, 그죠? 장자가 그래서 이제 그 바깥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기쁘다라는 뜻이 나오고요. 더군다나 이제 뒤를 후사를 집안을 이을 바로 장자를 두었으니까, 그래서 미리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또 사람이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다 예비해 놨으니 그 다음에 게을러진다 이런 뜻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을러진다라는 그 뜻도 같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태타의 뜻이고, 그 다음에 격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경태타에라, 반드시 도둑놈만 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자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 경계하는 것이라, 이 뜻도 참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보지 말고 두루 넓혀서 보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단목 위저하고 굴지 구하여 저지리로 만문이 이제하니 개취저 소과하고 됩니다. 단목 위저라는 나무를 잘라서 공이를 만들고가 되죠. 공이를 만들고 공이저자. 그 다음에 굴지 구하여 땅을 파서 바로 절구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그냥 그 푸실푸실한 땅은 안 되겠죠. 단단한 땅을 가지고 옛날에는 아직은 돌멩이를 깎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땅속을 파가지고, 근데 원래 그 말인가 소로에서 물레방아 같은 경우도 그 원리죠. 땅바닥 파가지고서 콩콩콩콩 찍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라 그래서 이제 파인 모습이니까 땅속에다 이제 파서 여기다가 이제 넣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구가 되고, 공이저라고 하는 것은 저를 왜 오자로 썼을까요? 절국공이 아시죠? 절국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아래 위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잡고 이렇게 되고, 또는 뭐 이제 바꿔서도 이렇게 되는데, 요 모습이
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이라서 그래서 오 개념으로 썼죠. 더 이상 이제 올라가는 게 또 한계도 있고 오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세상사 어려울 때 사람들이 제가 그 앞에 잃어버네. 뭐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무슨 갑자기 잊어버려. 몇 년 몇 월 며칠에 강태공 하마라고 해서 이 공의에다가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에다 적었다라고 하는 건 빨리 세상이 좀 여기 되면은 우리가 궁하면 즉 변하고 변즉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빨리 변하기를 염원하면서 절국공의에다가 옛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갑자기 잊어버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공의는 아무리 지켜들어도 자기 키에서 막 올라가는 그래서 우자를 쓰고. 예. 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10개 쭉 펼쳐주고 더 이상 못 올라가 딱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자꾸 바꿔주죠. 밑에 있는 곡식들을 새로운 걸로 바꿔주는 거니까 알고 까가지고 까고 그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구오지리로 절구와 공의의 이로움으로 만민이 이로써 다스려지니 그러니까 만민이 이로써 건네졌으니 건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겠어요? 다스려졌다 건넸다 단순히 구제했다 이런 뜻이 만민이 다 구제되었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전에는 자 이른바 우리가 그 곡식을 먹다 하더라도 껍질 까는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껍질도 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공이 하나만을 표현했지만은 나중에 이 공이가 뭐라 공이하고 절구가 나중에 나무를 파게 되는 거죠. 또 나무를 파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뭐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껍질을 벗기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가루로 만들죠. 이른바 이게 뭐냐 음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농기구의 혁명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근데 많이는 됐지만은 이게 지금 매번 그 껍질 까먹는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구 공이를 만들고 절구를 만들어서 껍질을 까다가 그러다가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단순히 땅을 파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돌멩이와 이미 앞에서 뭘 알았냐면 우리 주를 만드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이미 나무를 깎아가지고 바로 뭐냐면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나무를 깎아가지고 바로 뭐냐 절구 만들죠. 옛날에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절구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돌멩이로 깎아서 만드는 것이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음식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고 소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껍질을 조금 더 잘 다지면은 겉껍질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그죠? 곁가지를 다 벗겨내가지고 그야말로 쌀밥을 먹게 하는 거죠. 노너이도 나왔죠. 공자께서는 뭐 정미한 그냥 정미한 쌀로 밥하신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뭐냐? 자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공자 당시에도 이 쌀 생산량이라는 것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만큼은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게 하려면 되도록이면 덜 까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겨 까내고 그때는 쌀겨 조금 까내고 그걸 뽀얗게 정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겠죠. 정미롭다라고 할 때 정미가 바로 뭐예요? 쌀을 도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쌀을 깎는데 보면 자 쌀이 쌀알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겉에 있는 거를 자 왕겨라 표현했고 왕겨 벗겨내면 다시 또 속에 있는 껍질인데 딱딱하죠. 우리가 현미라고 하는 것이 보통 2분 도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 뭐 현미밥 먹는다 그럴 때 그 완전한 현미 2분 도미, 3분 도미가 있고 중간쯤 벗긴 것이 보통 5분 도미 이렇게 될 겁니다. 5분 도미가 있고 7분 도미, 8분 도미, 7분 도미, 8분 도미 정도에는 쌀눈이 좀 붙어 있어요. 온전한 쌀눈 붙으면 대략 5분 도미가 되는데 근데 이것만 갖고도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 찢다 보면 쌀눈은 또 없어지고 어쨌든 쌀눈 조금 남아있거나 할 정도가 되면은 이때 정미할 때 햅쌀이죠. 햅쌀을 막 도정을 하면은 색깔이 어때요? 투명합니다. 푸르스루 하면서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여름날 여기 지나오면서 내내 무슨 밥 먹었어요? 보리밥 먹죠. 그래서 옛날에 요 시기를 거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뭐에 좋다고 보리밥 먹고 보리 비빔밥 먹는데 꼴도 보기 싫다 해서 안 먹어요. 왜? 가난의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안 먹습니다. 우리가 별미로 뭐 보리개떡 하는 것도 뭐 좀 얻어 먹는데 그래서 요 굶주린 시기를 지나서 요 시기 올 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향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요때 8월 달에 다 곡식 걷기 어렵다 그랬죠. 요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요때까지는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빨리 저 쌀밥은 또 소화가 참 잘 되고 입에 달잖아요. 볼이 난다는데. 그래서 뭐 해 먹는다 그랬어요? 요 시기 때 쌀이 조금 여물 때 이거 쌀 모가지만 딱 모가지 딴다 그러죠. 배 이상만 딱딱 따가지고 이거는 도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찝니다. 쪄요. 쪄서 그걸 말리죠. 이삭을 말려요. 말려야 바싹 말려야 그것을 이제 다시 절구에다 넣고 껍질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찐살이죠. 그때 요때 나는 그 향 미치게 만들죠 사람은. 그때 거기서 나는 향 요 향이라 그랬죠. 이게 내 샤넬 넘버 5보다 훨씬 좋다고요. 그 이거 향 좋아하는 사람들 며칠만 굶겨보세요. 그 향이 좋은지.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 향 맡게 해보세요. 속에서 구역질 나지.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 밥향입니다. 근데 원래 임의 향기라라고 하는 바로 이 찐쌀 향기예요. 요 시기 때 넘어가는 거 못 견디죠. 그러니까 모가지만 조금 웬만큼 조금 이제 여물기 시작하나 그 모가지 따가지고 그 찐쌀 해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미는 언제 나오는 거냐? 요때 나오는 거. 그죠? 가을 추수 때 먼저 걷어들여서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그죠? 조상님한테. 그때 바칠 때 이제 정미하게 쌀을 잘 깨끗하게 도정을 해서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오지리로 만민이 이제하였으니 만민이 이제했다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병든 사람들도 이렇게 먹으면 어때요? 아유 하얀 쌀밥에 뭐 옛날에 소고기국 한 그릇이면 참 여한이었겠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한번 먹고 나면 입합에 그렇게 해서 먹고 나면 아픈 사람들도 어때요? 아 기운이 돕니다. 그래서 이로써 만민이 다 건넸다 이런 뜻이니까 만민을 다 구제하였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엄마 젖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밥물이죠. 밥물이나 아니면 정말 미움을 써야 되는데 미움 쓸 때 이거 거칠하게 들어가면 큰일 나죠. 애기들은 먹으면 이게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이게 바로 음식물의 혁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음식 개취죠. 요새야 뭐 음식물 가지고 거의 장난하죠. 보면 요리사들 소가라 그래서 내산소가 그랬네요. 내산소과 이거 파는 거죠. 파고 땅 속으로 이렇게 해서 파서 절곡공이 그러니까 이 땅 간토가 되니까 간토에 땅을 파가지고 그 진목에 절곡공이로 콩콩콩콩 그 찌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괴상으로 보면은 밑에는 무르좀 밑에는 단단해서 비어있는 사이에다 물건 올려놓고 바로 찌는 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치 간동이라 하니까 아래는 간토가 되고 절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그쳐 있고 그 다음에 절구공이만 움직여 가지고 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제 양씨왈 뭐냐면 뇌사 그죠? 보습과 아니죠 먼저 쟁기와 보습으로 뇌사 경가지 시하고 그죠? 그 뇌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죠? 밭 깔고 거두는 시작을 삼았고 그다음에 구호로 그죠? 구호로 탈속지시라 하니까 바로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그 시작을 하였느니라. 꼭 이거 없더라도 그 얘기해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돌 위에다 올려놓고 그죠? 돌 위에다 이렇게 넓적한 돌 하나 이렇게 구해서 그다음에 돌로 이렇게 갈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아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자 이제 신한테 바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 구호를 가지고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 이건 약하죠.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없더라도 이미 농사를 지었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뇌사라고 하는 것을 경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농업의 혁명이라 농기구의 혁명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식 문화의 혁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안구시왈 보면은 이 상언지면 그죠 상으로서 말한다면은 상진이 목이요 그죠 위에 진께는 바로 진목이 되고 하간이 토니 그죠 아래 그 간께가
바로 간토, 양토가 되니 진목 상동하고 진목은 위에서 움직이고 간토는 하지하니라. 그죠? 간토는 아래에서 움직이느니라. 바로 저 구는 치미지 상이라. 바로 쌀을 다스리는 상이라. 그러니까 쌀을 정미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진제서씨 같은 분은 말하면은 민 입식의라 그랬죠. 백성들이 바로 알곡을 먹기 시작하는 때이라 이렇게 된대. 그전에도 물건 알곡을 얻기까지는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돌멩이에다 놓고서는 살살살살 갈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곡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저구로서 저구이 치지하여 그죠? 저구 바로 공이와 절구로서 이것을 자 찧어서 사정하고 하여금 정미하고 정미하니 소유 소과의 이인자에라. 왜 소가라 그랬냐면 조금 지나친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껍질을 까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까다 보면은 또 뭐예요? 쌀이 좀 망가지기도 하겠죠. 망가지기도 하고 많이 좀 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나친 바가 있지만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인자라 사람들을 바로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해서 이 표현이 아주 훌륭합니다. 왜 뇌산 소각계에 우리가 산목과 간토로 진목과 간토로 해서 찢는다라는 건 알겠지만은 왜 그럼 소각계에다 붙였느냐? 조금 쌀을 이렇게 빻아 보면 좀 지나치게 돼서 옛날 같으면 5분 도비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 아이고 좀 더 찌었더니 정미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참 그 맛 달죠. 이른바 이팝의 맛이라는 거 기가 막힙니다. 저희 딸도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밥 주면 걔는 쌀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어린애가 딱 먹으면서 밥 달다 이러면서 먹었던 어린애가. 그래서 쟤는 그래서 피부가 뽀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쌀밥만큼 참 맛있는 게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이 맛들을 좀 많이 잃어버렸죠. 많이 세계화가 됐습니다. 세계화가 됐는데 쌀밥만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우리가 몸에 특히 피부에 아토피 피부다 이런 사람들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 음식은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쌀밥 먹던 나라에서 아침에 빵 먹으면 뭐처럼 보여요? 멋있어 보이고 돈 많은 집 됐는데 요즘 또 아니죠. 요즘은 서양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 데서도 그 오히려 저 귀족층에서 뭐예요? 쌀밥 먹는 게 거기는 또 신분이 대단히 높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부자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잘 되니까 그래서 두루 공이 문화가 좀 많이 전파되고 서로 많이 섞이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음식물의 혁명까지 일어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놈들은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잘 차려서 먹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냐면 그거는 이제 또 땅도 좋아야 되고 나오는 물산도 많아야 되겠죠. 물산이 많은 지역 탐내게 되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지금 서양과 이 관계가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굳이 바깥으로 그동안 교역할 일이 없었죠. 왜? 그 땅 자체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자 바깥으로 나가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그 옛날부터 뭐냐 저 중동 지역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쪽이 조금 가까우니까 이쪽에 황화문명권 쪽에 가면 기가 막힌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거 타고 저 서구 쪽하고 연결해서 장사만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그래서 야 어쨌든 뭐 동양은 거의 신비의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 신비의 나라라고 한 걸 촉발시킨 것이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의 바로 동방견문록이에요. 동방견문록을 보고 또 어떻게 되느냐? 저 기독교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가서 뭐 하자? 가서 뭐 하자? 기독교를 전파하자 하고서 열심히 왔죠. 웬걸 전파는커녕 여기에 있는 것들 좀 번역해서 갖다 저쪽으로 그 알려주기 바빴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학이 주역이 전부 다 서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경천동지를 했는지 와 우리는 하느님밖에 없었는데 오로지 하느님하고 우리 그지 신권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이렇게 보다가 사람이 있었네. 옆에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런 게 바로 민본사상이라고 하는데 인본사상 하는데 요즘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민본사상 인본사상이 마치 서구에서 건너온 것처럼 돼 있죠. 우리는 애초에 어디서부터 있다? 서경에 이미 민본사상 이렇게 나옵니다. 민본이라는 말.
그래서 참 공부는 깊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특히도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이미 다 했었는데 그저 조선시대 때 이 성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리학도 어디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른바 노론 세력들의 성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맨날 뒤처지죠. 모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서구에서 이제 동양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연구해요. 나온 논문이나 뭐달 가지고 어떻게 돼요? 번역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엉뚱한 소리들만 자꾸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에 바로 뭐예요? 이거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국가를 유지하고 문화를 계속 발전시켰기 때문에 한자를 중국 문자라 보지 말고 우리 문자로 보고 그저 내 몸에다 체득시켜서 공부를 열심히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산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침범하려는 세력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목위고하여 그래서 나무를 구부려서 활을 만들고 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 기운을 당기면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구부려지고 여기다가 활줄을 이렇게 세게 막 이렇게 굽혀 만들어야 되겠죠.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생사로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로 여기다 쭉 해서 이제 쭉 쏠려면은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죠.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화살을 만들어서 깎을 염자가 되는 거죠. 둘 다 하나 이 깎을 염자는 바로 왜 이걸 썼을까요? 바로 화살 요 표현했죠. 위로 해서 치솟게 만드는 거니까 화살 찍 치솟았다가 포물선 그리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깎을 염자가 되고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화살을 만들어서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쭉 나가는 요 모습을 가지고 화살 요렇게 나가는 모습을 그냥 글자 그대로 만드는 거죠. 화살시로 만들고 놓치면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가니까 실수할 때도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위험 있게 하였다. 천하에 그저 위협을 하였다기보다도 위험 있게 하였으니 그저 천하 사람들 함부로 넘보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개취적 규하고 그래서 화택 규께에서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화택 규께는 물은 물대로 아래로 내려가고 불은 불대로 바로 위로 올라가는 상이 되고 또 화살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고 활을 쏘면은 활을 쏴서 땡 하고 얘는 나가지면 활줄은 다시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서로 이 어긋나는 상과 같다. 그래서 어긋날 규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규께에서 취하였고 그래서 이건 외치가 되고 바로 군사일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 밑에 남원장시왈 보면은 외유 격탁하여 이 방 포객하고 바깥으로는 딱따기를 쳐서 딱따기라고 표현했네. 딱따기를 쳐서 바로 이 두 포객들을 방비하였고 내유 저구지 이 입식하여 그래서 안으로는 저구로서 공의와 절구로서 바로 나다를 그저 알곡을 먹었고 알곡을 찧었고 그래서 찧어서 찧었는데 무의 위기 불괴 즉 그런데 그 불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도가 없으면 그 법도로서 위험이 없다면은 그저 법도를 하지 않아서 그 법도로 하지 않고서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법도가 없고 바로 위험으로서 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위험으로서 하지 않아서 그 법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수유험 불능수요 모름지기 험함이 있더라도 능히 지키지를 못하고 수유속이 부득식이라 모름지기 곡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히 얻어먹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 호시지리로 불가완냐라 그래서 호시의 이로움으로써 이것이 호시의 이로움이니 가히 늦출 수가 없느니라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원래 옛사람들이 활과 화살 물론 이전에는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기 저기냐면 짐승 잡는 데 쓴 거였었죠. 짐승도 잡고 이제 고기도 쓰고 한편으로는 또 무기로도 쓰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기로 쓰여서 다만 방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후대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돼요? 후대 사람 죽이는데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한답시고 백성들이 기껏 농사 지은 거 어떻게 돼요? 청야전투다. 그래서 곡식이 연그러가는 아주 뭐예요? 들판을 다 불태우는 일까지로 서슴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이른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포격이 돼버린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바로 이제 곡식을 쳐들어온 사람들에서 마음 놓고 자, 우리가 지켜서 먹을 수 있도록 국가는 이러한 국가의 방비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임천호 시활 보면 또 호는 목국야요 그랬죠. 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무로 만드는 그 활이고 병기니 그죠. 불일궁시라 다만 하나의 궁시가 아니고 소급자 그래서 미치는 바는 원하니 그죠 멀리까지이니 위장병하여 위천하자는 그래서 장병이라라고 하는 것은 총이나 뭐 이런 활이나 화살처럼 뭐냐면은 먼 거리를 쏠 수 있는 그 병기를 장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를 쏠 수 있는 병기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병기로 만약 위천하자 하니 그죠 바로 천하를 위험 있게 하였으니 시유 경비 사지외하라 그래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방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서 하여금 두렵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중문격탁하고 연결시켜서 밑에 한상주 시활 보면은 지문탁이 부지호시지리하니 자, 이 문탁이라고 하는 중문격탁이 되는 거죠. 중문격탁만을 알고 그러니까 내치만을 알고 부지호시지리 호시의 이로움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외환에 대한 방비를 알지 못하면 즉 위천하자 유미진이라 그러면 천하를 위험 있게 하는 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 바로 다 하지 못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지 호시질이라 그래서 바로 호시의 이로움으로써 가르쳐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항상 그런데 이제 아까 내치도 중요하고 바로 이제 외환에도 늘 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요체라라는 측면에서 강조한 내용이고요. 밑에 진제서 시활 보면 기해지 대자 그 해로움의 큰 것은 이 중문격탁하고 중문격탁으로서는 부족이 대지라 그래서 좋기써 그죠? 부족한 것이로 그걸 대하는 것이 부족하니라 그러므로 필요호시 이위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호시를 두어서 그러니까 호시를 두어서 그저 천하를 위지 이천하자 그죠 천하를 이롭게 하는 위엄으로서 하는 것이니 그죠 이것이 바로 인야요 그다음에 위천하자 의라 천하를 위엄 잠깐만 필요 호시로서 이 위지하니 그죠 이 위지하니 이로써 천하를 위엄 있게 하니 이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있냐요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위지하니 이 천하자는 있냐요 위 천하자는 의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도 나눠 보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시기 때 다 이루어진 거지 이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계량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사는 집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고에는 혈거의 이하철하니 자 옴집을 지어서 바로 들판에서 거처하더니 후세성인이 역지궁실하여 후세성인이 이것을 궁실로서 바꾸어서 상동하우하여 아래 위로는 자 이 도리를 두고 아래로는 처마를 두어서 이 대풍우하니 이로써 풍무를 맞이했으니 풍무를 막았으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막았다, 대비했다 같은 뜻이 되겠죠. 대개가 저 뇌천 대장귀에서 취하였느니라 그랬네요. 뇌천 대장이라 그랬는데요. 요 밑에 있는 네 개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은 동서남북의 사방에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기본적인 바로 이제 기둥 관계를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기둥 관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지붕을 덮는 거죠. 지붕이 이 용마루로 해서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 자 이런 형태의 집으로 내려가니까 위에 있는 요거는 두 갈래 갈라진 바로 지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천 대장귀에서 취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라 그랬죠? 궁실을 지어서니까 자 궁실이다 그러면 집 궁이 되고 집 우리 여기 어디죠? 저기 암사동에 보면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 집이 있죠. 이미 자 굴집은 짓는데 그죠? 거의 땅바닥에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땅속으로 들어가 있고 어차피 지붕을 이렇게 세우려면은 자 원시적인 집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따뜻한 집일 겁니다. 당시에 이것저것 난방 아직 할 줄 모르고 집안 안에다가 취사도구 다 두고 여기다 이렇게 떼다가 영 불편했죠.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그 혈거라고 하는 것은 나눠봐야 되겠죠. 혈거라고 겨울에는 그죠? 이 움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죠? 동굴이나 이런 데서 살았고, 혈거, 그러니까 동굴혈자도 되고, 이런 움집 형태도 살았고, 그러다가 여름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저 들판에 시원한데 짐승 좀 막을 수 있게 막는 방법은 간단하죠. 옆에다 뭐 피우고 잔다? 불 피워놓고 잡니다. 돌멩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왜냐 불 번져서 다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안에다 나무들 해놓고서 계속 불 피우면 짐승은 절대로 못 올 테니까. 그래서 요 근처에다 두고 여름에도 추워서 이때는 불 뗀 게 아닙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인간이 밤에 잘 때는 반드시 불을 피워두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짐승들 피해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동굴에서 살 때도 반드시 뭔다? 동굴에 살 때도 반드시 뭐 한다? 불을 피워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집 형태다 그럴 때 집은 요게 우선적인 집이죠. 집이죠, 이게. 이게 구름자잖아요. 그죠? 구름자죠. 굴이다 그러면 사람이 안쪽에 들랑달랑 거리는 것이던데 이건 그냥 언덕 한자로 씁니다. 원래 구름자는 아니죠. 굴엄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이건 언덕 한이 되고 그냥 요렇게 쓴 글자는 언덕 한이 되고 그러면 한자에 참 뜻이 다 있는데 한자는 이른바 요즘으로 표현하지만 컴퓨터의 압축 파일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언덕 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도 잘못 배웠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부수 공부할 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얘는 엄호. 얘는 뭐라 그랬어요? 민엄호. 또 하나 할까요? 얘는 뭐예요? 간머리. 얘는 뭐예요? 민간머리.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한자 뜻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하도 글자가 이게 거의 무슨 수준이냐면 이두 문자 수준이죠. 이두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옛날에 사람들이 한자를 그냥 무조건 어렵게 좀 깨달은 자가 있어서 이렇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훨씬 더 빠를 텐데 이도 관리가 되기 위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놈의 망할 놈의 한자가 얼마나 이 복잡하고 한지 이해를 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하고 또 다르니까 이건 뜻글자잖아요. 소리 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멋대로 이제 조금은 배워놓고 그 다음에 한이다 그러면은 뭐죠 뭐 이를테면은 한이다 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 한이다 그러면은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때로는 이제 뜻을 쓰거나 음을 쓰거나 해가면서 쓰는 방식으로 쓰는데 그런 비슷한 방식에서 한자는 애초부터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글자를 빨리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하는 제가 마법 천자문 이런 책들이죠. 애들한테 빨리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가면서 기억만 시키면 되는 줄 알고 기억했다 뭐에다 써먹을 건데 응용력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덕한 이렇게 정확하게 얘는 언덕한 왜냐면 이렇게 해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디냐면 이제 물이 되고 높이 솟아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주 밑에다 이렇게 쓰면 돌석자가 나오는 것이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한테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요게 뭐냐. 옛날에 좀 혈거 그랬습니다. 자, 구울 속에서 살죠. 사람들이 옛날 동굴 속에서 사는데 동굴에 인류가 짐승들하고 다른 가장 결정적인 게 첫 번째 뭐였다? 바로 불이죠. 불 사용입니다.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어 짐승들한테 다 잡혀 세상에 뭐예요? 이 그저 벌거숭이 몸뚱아리인데 뭐 손톱이 날카롭습니까? 발이 나습니까? 뭐 짐승처럼 빠르기나 합니까? 다만 뭐냐? 여기 좀 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불을 다룰 줄 알아서 자, 굴집에서 추운 겨울에는 바람도 피해야 되잖아. 여름이야 그냥 아무데나 나대지에서 한다지만 그런데 여름에도 비가 억수같이 오면은 비를 피해야 되죠. 어차피 굴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비 피하러 나만 인간만 들어오나요? 뱀도 들어오고 그죠? 짐승들도 다 들어오죠. 얘네들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다 뭐냐? 불을 피워두는 거예요. 그죠? 불을 무서워. 어? 짐승이. 짐승들 털이 있잖아요. 잔소리 죽을까봐. 털 다서 죽죠. 얘네들 큰일 나죠. 얘네 유일하게 불 무서워하는 게 짐승들입니다. 그냥 뱀, 냉혈동물인데 여기부터 불 들어오면 얘네들 바로 죽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오로지 저 불을 가지고 인간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구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 이게 바로 인간을 위한 최고다. 근데 이 걔네들은 전부 다 신으로 돌리잖아요. 우리 인류 자체가 자연스럽게 썼는데 그래서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 뭐 하면서 그래도 혹여 들어올까봐 그리고 겨울 추운 바람 이렇게 하니까 얘다 뭐냐면 문을 만들어 달아야 되겠죠. 뭐 바작올 같은 경우 엉켜가지고 아니면 뭐 꽉 막을까요? 꽉 막았다가는 뭐냐 그 불에 질식돼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냐 숨구멍을 열어둬야 됩니다. 이 바로 이게 굴뚝이죠. 집이라 그래서 이게 굴뚝 이 형태가 있으면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요렇게 그냥 쓰면은 자 이거 민간머리 아니에요. 간머리는 언제나 붙어 있는데요. 인류가 한참 문명 발달하고 나서 요거 썼는데요. 그죠? 마치 사람의 머리에 있는 갓처럼 보인다. 갓은요 한참 뒤입니다. 그죠? 이 글자 만들어지고 난 뒤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지금 혈거의 야철언이 하다가 후세성인이 뭐냐면 궁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역궁실로 바꿔서 그 다음에 상동하우 그랬습니다. 자, 위는 동이죠. 아래는 우라 그랬습니다. 동을 위로 하고 이렇게 동사로 써야 돼요. 동을 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를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돼요. 동이 뭐고 우가 뭡니까? 집도 져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한자 공부 제대로 하면 유식해져요. 아주 유식해집니다. 예, 자 옛날에 우리가 동량 되라 그랬죠. 나라의 동량이 되라 그랬습니다. 나무 먹자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입니다. 동량 그래서 동이 뭐예요? 근데 동량할 때 보통 뭐라고 했느냐? 저도 내내 그게 시달리다가 결국 나중에 뜻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동량 그럼 우리가 보통 기둥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기둥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기둥은 뭐예요? 그럼 나무 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집을 이렇게 만드는데 지붕까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죠? 그죠? 이거 기본 주죠? 이 기둥을 뭐라고 한다? 이 기둥이죠. 그죠? 얘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얘는 이 기둥. 그리고 기둥을 세울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조 건물입니다. 이쪽에 화합 많거나 나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돌은 안 써요.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돌을 쓴다. 어떻게 돼? 집이 습해져요. 습해지고 여름날 그저 잔뜩 먹으면서 습해집니다. 절대로 안 써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흙집만큼 따뜻한 거 없죠. 흙집에다 뭘 하느냐. 요새는 무조건 저 안에다가 전부 다 단열재 쓴다고 스티로폴 쫙 쓰죠. 옛날에 최고의 단열재 흙에다 뭘 섞는다? 예, 짚을 썰어 가지고 가면 이것처럼 따뜻한 거 천하에 없습니다. 방음에다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무를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다 뭘 하냐 그래서 주초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초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초를 이룬다 바로 초석을 씁니다. 주춧돌이 되라. 나는 세상에 여러분들 주춧돌 되고 싶어요. 다 안 할 겁니다. 제일 밑바닥 생활이에요. 요 기둥 될 거예요. 기둥을 또 받치는 게 또 있죠. 기둥은 누구를 받치고 있어요? 지붕을 받칩니다. 인간이 사는 집에 그 집에
이 지붕만큼 훌륭한 게 없죠. 저 이집트에 가보면은 저쪽에는 뭐냐면 얘네들은 지붕 없는 집이죠. 그냥 네모난 것만 해. 왜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늘빛을, 왜냐? 유목민족들은 그래, 원칙이. 하늘의 저 기운을 받고 살기 때문에 지붕을 왜 하느니까? 그리고 이집트 주변은, 나일강 주변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지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잘 사는 집들이나 이제 요새 하고 해놓고 뭐 냉방장치, 난방장치 다 하긴 하지만, 자, 문제는 요 지붕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궁시를 지었는데, 당연히 아까 그 오음집에도 있을 겁니다. 궁이다 그러면은 집궁자인데 집 한 채만 딸랑 짓는 게 아니죠. 집 여러 채가 연결되게끔 이렇게 쓰는 것이고, 여러 채가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채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방이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르는 집에 해당되는 거죠. 들어가서 쉬는 곳이 바로 이제 어쨌든 방과 방안, 집안과 방안 이렇게 표현해서 궁실인데요. 궁실을 짓는데 바로 뭐를 했냐, 상동하우 이 말을 썼던 거예요. 그전에 굴집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었죠. 야처 들판에서 잘 때는 뭐 나무 밑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적당히 자고 불만 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요거 만드는 일이죠. 천하의 지붕 잘 만드는 게 이 황화문명권, 특히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지붕 잘 만드는 데 없습니다. 지붕이 또 얼마나 두터워요. 자, 지금부터 집 지을 겁니다. 주초석 올려줘. 먼저 마당부터 다져야 되겠죠. 마당 다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조금 올려야 되겠죠.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토방이 있습니다. 토방이다 그러면 쉽게 표현하자면 궁궐에 가면 월대에 해당된다 보면 돼. 왜? 집이 목조건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비가 오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물이 좀 하면 썩으니까, 그래서 약간 집을 좀 올립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은 이거 뭘로 올리느냐? 돌멩이 잔뜩 쌓고, 그죠? 저 궁궐처럼 돌로 쌓아서 이거 월대를 올리지만, 가난하더라도 조금만 위로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당에서 집 올라가려면 이거 토방이라 그래서 이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 계단 하나 정도, 2개 정도, 3개 정도, 이제 집이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쓰러지는 초가상간이라 하더라도 조금 높입니다. 그 돌멩이로 쭉 요렇게 해서 분간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주초석 이렇게 올려놓고 미리 이제 집 짓는 사람들 다 가구역에 맞춰서 다 짜놓, 미리 다 해놓죠. 그리고 다 짜놨다 그러면 집 올라가는 건 얼마 아니에요. 금방 올라갑니다. 기둥 요렇게 올리고, 기둥 이쪽 기둥 저쪽 기둥 어떻게 돼? 쓰러지지 않도록 뭘 해줘야 돼요? 2개 또 기둥을 놓고서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도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뭐 창방이다 인방이다 하는 것이 되고, 자 요렇게 갖다 해주는 게 뭐가 돼요? 들보가 되는 거죠. 이 들보는 뭐냐, 위에다 다시, 자 요렇게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대들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들보, 들린 보라 기둥이라 이 소리입니다. 들린 기둥이 되고,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드느냐, 일단 기둥 여기 줄을 고정시키는 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냐, 지붕 올려야 되겠죠. 지붕이 높아야 되겠죠. 왜? 우리 지붕은 얼마만큼 이렇게 뾰족해야 되느냐면은 스위스 지붕처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겨울에 눈 많이 오면은 산간지역 근처에 보면 솔가지를 뚝뚝 끊어지는 소리 납니다. 왜냐? 자잘한 가지 속에 위에 눈이 굉장히 쌓이니까.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면 지붕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쌓여야 되는데, 그럼 요렇게 쌓으면 너무 흉하죠. 우리는 굳이 이 정도까지는 눈 안 옵니다. 적당히. 왜냐면 예전에 사만사원이라 그래서 또 때되면 다 또 녹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눈이 올 때 녹아서 쓸어 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날 비가 올 때 비도 적당히 쓸어 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겨울에 햇빛 지반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 햇빛 안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처마가, 그죠? 처마가 좀 있어야 됩니다. 처마가 있어야 되면은, 자 겨울에는 해가 저쪽에서 동남방에서 떠서 저 서남방 쪽으로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스듬하게 가니까 겨울에 얘들이 지나가면서 저 방구석까지 들어오죠. 여름에는 저기 동북 쪽에서 떠서 서북 쪽으로 지니까 아주, 그러면서 가운데로 쫙 올라가니까 햇빛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자 마루 끝에 정남향집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 저 끝에만 살짝 들어오고 말아요. 그리고 자 정남향하고 그 다음에 뒷문 만들죠. 옛날 집들 같은 경우에 뒷문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장독 놓고, 뒤에 또 뭐예요? 숲을 놓죠. 우리 집 저희 같은 경우에 대나무 집이 있었는데 그냥 다 많이 해요. 숲을 딱 두르면은 여름날 어떻게 된다? 뒤에 문 딱
쫙 열어놓으면 이거 선풍기 필요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다. 아무리 더워도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뒷문은 밀폐시킵니다. 그냥 완전히 다 밀폐시켜. 이 구조예요. 궁궐도 그렇고 다 이런 방식입니다. 자, 요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이 지붕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붕 여기를 받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지붕들이 적당히 올라가게, 그 다음에 보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요렇게 아까 기둥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들이 요렇게 올라가는 기둥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옆면으로 볼 때는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얘를 뭐라 그래요? 석가래는, 자, 지금 요거는 요렇게 가는 것이 요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석가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들어가게 하려면, 자, 보로 해서 요렇게 또 가는 또 나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말로 보면 얘네들을 뭐라 하면 도리라고 표현합니다. 도리가 바로 도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둥대자라고 할 때 그 기둥은 그냥 이 도리 기둥들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되지 내가 왜 이 주도 왜 해요? 요 받치는 놈들은 따로 있고, 그죠? 난 최고, 그러니까 동량대자 그러면 최고가 되자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맨 위에, 그래서 도리는 기본적으로 몇 개냐면 쌍으로 가고 홀수가 되겠죠. 맨 위에. 맨 위에 거를 뭐냐면 제일 마루다 그래서 종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도리 구조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수덕사 무량수전에 가면은 도리가 그대로 다 드러나 보여요. 그러니까 맛배 지붕 같은 경우는 다 드러나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짝이나, 그 다음 뭐죠? 그, 우진각 지붕 같은 건 안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도리가 되는 것이고, 자, 도리에도 철학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뭐냐, 궁궐에서 중궁전. 중궁전은 뭐냐, 이건 양이니까, 그죠? 홀수가 되니까 양이죠. 중궁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리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의 대표를 상징한다 이렇게 됩니다. 몰랐는데요. 저기 뭐야, 이전에 그 경복궁 같은 경우에 교태전 중수공사 할 때 도리가 2개가 쫙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분들이 얼마나 집을 짓는데도 이 철학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종도리가 되고, 기본적으로 도리는 어쨌든 홀수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자, 중궁전 같은 경우 지을 때는 홀수로 짝수로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 동양. 야, 여기 이렇게 해서 받치는 것이 양이 되고요. 대들보. 이건 들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동이 있죠. 얘네들이 동입니다. 참. 이것이 도리동자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여기 들보가 도리가 되고요. 도리가 되어서 쭉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은 남양집을 짓는다 그러면 도리의 방향이 어때요? 도리는 남서로 들어가죠. 아니 동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겠네. 그죠? 동서로. 자, 집은 지금 남양집입니다. 집은 남양이니까 도리는 어떻게 들어간다? 동서로 쭉 하니까 항상 양을 들어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리가 되는 것이고, 양이라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원래가 저기가 되죠. 저기 교량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량이니까 교량은 어떻게 돼요? 이 기둥하고 이 기둥을 서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이쪽하고 저쪽을 건네주는 뭐다? 교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동량대자 그러는 게 뭐예요? 얘네들 다 바치고 되는 최고 위에, 그죠? 윗자리에 앉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동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이다 그러면 상동이죠. 그러니까 동을 위로 올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천자문에 보면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하고 주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외워요? 지부집주 그러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부집주. 얘도 집. 얘도 집. 그래, 얘도 집. 얘도 집. 얘도 집. 조금 전에 얘도 집이라 표현합니다. 한자 이렇게 집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집입니다. 무슨 집이에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 집은 무슨 집?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쉬는 방을 갖고, 그죠? 방이라는 의미의 집. 그러니까 방을 갖고 있다는 집. 이 집은 뭐예요? 여러 채, 그죠? 안채, 바깥채, 사랑채, 화장실까지 다, 그죠? 변소까지 있는 두루두루 여러 개, 그죠?
한 집안에, 이게 덮을멱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덮을멱자가 아니라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지붕, 아까 저, 그 설명. 자, 얘는 자, 이거 뚜껑을 덮은 거죠? 저 지붕이죠? 이 지붕입니다. 지붕을 덮었는데 반드시 사람이 사는 집에는 뭐를 피운다? 불을 피웁니다. 그래, 연기통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그 없이 그냥 뚜껑만 덮어놓는 집들이 있겠죠? 무덤이나, 그죠? 뭐 이렇게 덮어, 그 무덤 총자는 이걸로 쓰잖아요. 그죠? 이걸 꼭지 없죠? 이렇게 되어갑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 글씨 쓰는 사람들이 아는지 몰랐는지 멋부리느라고 때로는 이런 거 빼놓고도 쓰고 합니다. 그죠? 그런 그냥 뭐 멋부리는 글자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뭐다? 사람의 집이다라고 보시고, 이거는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간머리 민간머리 하면 이게 뜻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호라고 할 때도 자 이런 경우도 뭐가 되냐, 아까 언덕 한자가 되는 거죠. 그냥 굴러 떨어지는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거는 바로 뭐다? 굴집에서 바로 연통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집들, 바로 정부종합청사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을 대해서 만나는 집들, 암자 그럴 때 바로 이런 경우들, 그죠? 제가 글자 뭐 잘못 썼나?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죠. 다만 내가 직접 사는 집들은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바로 뭐냐면은 뚜껑을 덮었고 그 속에서 이리저리 사람이 살면서, 그죠? 불도 쓰고 하여튼 사람이 사는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썼다면 전부 다 사람이 사는 집들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요 가는 뭐예요? 가축까지 같이 있다 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약하죠. 우리가 그 나중에 주에게 그 산수 몽꾀가 있죠. 우리가 무지몽매하다, 사람을 바로, 사람 보통 뭐다면 돼지처럼, 그죠? 그 어둡다, 그죠? 무지몽매한 그 짐승들과 같은 이 어린 새끼들을, 그죠? 길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교육까지 시키면서 길러주는 것이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는 한 집안에 하나 호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개념이고 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500집 이상 되는 곳에 반드시 교육기관을 두었고가 되는 것이고, 이 집은 무슨 집? 안성댁. 안성댁. 또 댁이다 그럼 가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7칠자가 들어가게 소양수 7이 되는 거죠. 아직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서 7이다 그러면 은둔한다 망이라 라고 해서 들어가서 들입자죠. 들어가서 쉬는 곳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들어가서 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이 되고, 그 다음에 주는 우주 그랬습니다. 자, 지부집주 그래서 이건 천자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 집 2부하고 2구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거는 뭐냐, 말미암을 유자니까 싹 터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상의 우주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시간, 왜냐면 아무리 우주가 넓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뚜껑 덮인 곳이잖아요. 그죠? 그 뚜껑 덮였다라는 겁니다. 그 뚜껑이 덮인 저 우주의 운행 속에서 뭐냐면은 그 속에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고 다시 들어가서 하는 바로 시간적 개념의 주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우자는 가루자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 이 사이, 중간 사이 과정을 간다라는 갈우입니다. 그런데 지부가 되니까 이거는 장소, 공간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실은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왜냐면 뭐 뜻이라고 하면 반드시 물상이 있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이 공간적 개념, 이 집은 뭐냐 이 소리예요. 집. 요 집에서 요 집에서, 응? 얘를 뭐라 하냐면 처마우 그래요. 처마라는 게 아까 지금 요렇게 해서 집을 요렇게 내렸죠. 내린 그 밑에 우리가 쭉 다닐 수 있죠. 비 안 맞고. 요즘에 서양 건물들이 온통 네모난 건물만 들어가니까 그때 비 올 때 때로는 옛날 시골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참 서울에 오면 기댈 곳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들어가 봤자 어디로 들어가냐, 저 뒤에 지하차도로나 들어가고, 그죠? 이 저기 뭐야 지하도로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 뭐야 뭐처럼 살아요? 쥐처럼 사는 건데 옛날에는 어디냐, 처마로 들어가면 되죠. 바로 그 집에 가면은 집 밑으로 딱 가면 비 그칠 때까지 그치면 되잖아요. 처마우라고 해서
요 밑에 사이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라는 의미의 우입니다. 그러니까 상동 그러면 위에서 도리를 이렇게 올리고 그죠? 도리를 올려서 이제 결국 도리 올리는 건 뭐가 되느냐? 여기다 기왓장 올리려고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기왓장입니다. 그리고 우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제 산다라는 의미의 그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랄까 우주라고 할 때 그 우라고 할 때 우 여기서 나오는 상동하우의 우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이제 주역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게 주역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우 풍화여 그래서 이로써 바로 이제 풍우를 대하여서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저 대장교에서 취하였느니라 집 다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집이다 그러면 도리를 가지고 몇 냥집이냐 이거 따지죠. 몇 냥집이냐라고 또 따지는 것은 이제 몇 냥집이냐 따지는 건 실은 집 규모예요. 그죠? 이거 뭐냐면 최소한 7냥이다. 이건 이렇게 하면 7냥이 되는 거죠. 대부분 집들은 7냥집이다. 좀 구량집이다. 굉장히 큰 집입니다. 보통 초가삼 그리고 이제 초가삼간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한 칸이라고 표현해요. 1칸. 1칸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가 3칸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칸 집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반드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기둥이 하나가 더 있다 하면 이렇게 2칸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면 3칸 그 다음에 측면 2칸 가로 곱하기 세로 오면 2, 3, 6 해서 6칸 집 이렇게 됩니다. 그럼 초가 3칸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볼 때는 3칸이고 옆에는 뭐예요? 한 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초가 3칸. 자, 여기는 부엌이요. 여기는 뭐다? 방이 되고 안방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아랫방이 됩니다. 그럼 부엌에서 자, 불을 요렇게 해서 떼면은 안방은 안방이라기보다도 윗방이 그 아랫목방 있는 이 방이죠. 요 방은 왜 두느냐? 옛날에 가난한 집들이 이거죠. 보통 5식구 이렇게 살 겁니다. 5식구나 6식구 그러면은 애들이 안 켰을 때 올망중올망 다 살죠. 그리고 겨울은 이 방이 무슨 방이냐? 고구마 보 이쪽에다 방 나눠서 있잖아요. 고구마 보관하고 한쪽은 또 뭐냐 겨울에 이제 농한기니까 이때 볏짚 가다가 뭐예요 가만히 있자고 뭐 새끼 꼬고 하는 요런 거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은 안 해봤죠. 여기 초가상간의 기본 구조예요.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측면이 몇 칸이냐 앞에서 5칸이다. 그 다음에 옆에 3칸이라면 15칸 집. 그래서 이제 궁궐집들은 굉장히 커지죠.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칸수에 따라 때로는 반칸 따지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그 다음에 면양집, 그 다음에 면양집에다 그 다음에 지붕이 맞배냐, 팔짝이냐, 우진각이냐에 따라서 그럼 집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춧돌만 옛날 이렇게 보면은 집 금방 다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매 규모가 얼마가 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집 하나 짓는데도 전부 다 뭐에 근거했다? 여기 이치에 근거해서 만들었더라라는 거죠. 왜냐? 밑에는 사방팔방 해가지고 전부 다 짝수가 되는 거죠. 아래쪽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요 부분들은 뭐냐면 전부 다 홀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홀이요, 음은 짝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라고. 좀 쉽다.